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 토크팡입니다.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행정구역을 놓고 논란입니다. 제주도의회가 자체 여론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발표했고 오영훈 지사도 이에 따른 입장을 내놨습니다. 오늘 이 내용 중심으로 다뤄보겠습니다. 국민투표의 전제는 의견이 하나였을 때 가능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내 피셜을 돌릴 게 아니라 지금 하나의 안으로 모을 수 있는가. 아쉬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해봤습니다. 단순한 여론조사나 또 몇몇 정치권의 의견에 따라서 결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오늘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윤철수 헤드라인 제주 대표기자, 부남철 삼다일보 편집국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우선 제주도의회 행정체제 개편 행정구역 여론조사 결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주도에서 공론조사를 통해 압축한 3개 구역 아니냐, 김한규 의원의 2개 아니냐의 선택을 놓고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결론은 2개 행정구역이 높게 나왔습니다. 이번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가장 우려했던 상황이 만들어진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정 입장에서는 그 내년 7월 출범 목표로 해서 하루속히 그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게 가장 중요했고 네. 또 주민투표를 위해서는 행정구역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키는 게 최우선적 과제였는데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볼 때 논란을 불식시키는커녕 오히려 더 갈등을 심화시키고 그리고 행정구역에 대한 논란은 도민 분열 차원을 넘어서 굉장히 이제는 좀 중구난방식으로 이슈가 굉장히 흩어지게 됐다. 좀 이런 점에서 굉장히 좀 우려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동안 제주도에서는 그 3개 기초자치단체 체제의 그 당위성, 이 3개 구역은 2023년 공론화 절차를 거친 결과물이기 때문에 제주도의 공식 아니다. 이걸 굉장히 강조해 왔는데 이 당위성이 흔들리게 됐다. 좀 이런 점에서 좀 제주도정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난감한 상황이 됐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제주도가 그동안 아까 윤 대표께서 얘기하셨지만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세계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과정을 거의 2년 넘게 추진을 해왔는데 갑자기 도의회가 이 조사를 했고 지금 보면 2개 행정구역이 40.2%, 그 다음에 3개가 28.4%. 근데 거기에 반대도 20.1%. 여기 표본 오차를 2.5% 포인트로 봤을 때 반대와 3개 안은 거의 오차 범위 내에 들어가 있다라고 봤을 때 과연 제주도가 무엇을 해왔느냐. 제주도의 그동안의 과정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아까 윤 대표께서 얘기하신 갈등을 증폭시키고 더 많은 논란을 일으키게 됐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뒤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주민투표 실시 문제가 과연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정부에서는 우리의 단일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제주의 단일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벌써 2개안. 그리고 솔직히 이제 이 설문 샘플을 봤을 때 문제가 있긴 하지만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과연 반대가 여기에 멈춰 있을 것이냐, 더 높을 수도 있다라는 가정을 한다면 이 모든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모든 토론이 원점으로 다시 가야 된다라는 걸 봤을 때는 제주의 어떠한 에너지가 완전히 분산돼 버렸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예산 문제, 갈등 문제 이런 문제가 더 심화될까 라는 부분에서는 앞으로 더 큰 문제를 불러일으키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을 갖습니다. 예, 물론 뭐 법적 구속력이 없는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2개 구역안이 가장 높게 나왔다 하더라도 2개 구역안을 그대로 수용해야 될 뭐는 없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론의 그 전체적인 그 추이가 지금 현재 제주도에서 그동안 이렇게 주장해온
그다음에 올곧게 이렇게 좀 이렇게 고집해온 세계 구역은 아니다. 도민 민심과는 약간 거리가 있다. 이걸 확인했다는 점에서 뭔가 다시 재논의가 필요하다. 아까 불암철 국장이 얘기했듯이 원점 재논의 수준이 좀 필요한 상황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저희들도 그동안 계속 이 팡에서 플랜 B 내지는 출구 전략 또는 다른 얘기를 준비했어야 된다고 얘기를 계속해 왔었고, 여론의 흐름이 변하고 있다는 걸 계속 얘기를 했음에도 도가 그렇게 세계 안을 고집을 했다면 이 여론조사 결과에서 세계 안이 어느 정도의 수준은 나왔어야 되는데 이게 두 개 안과의 격차가 엄청 벌어져 버렸다는 부분은 진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번 여론조사는 제주도 의회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8월 21일부터 26일까지 도내 18살 이상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라는 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 지역별로도 답변이 엇갈렸습니다. 선호도가 높은 2개 구역 안의 경우 제주시 동지역, 3개 구역 안은 서귀포시 동지역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유율을 보였습니다. 이번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제주시에서 2개의 구역이 높게 나올 것이다. 이거는 사전에 예상이 어느 정도 좀 예상이 됐던 부분입니다. 네. 좀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 제주도에서 이렇게 좀 추진하는 그 안을 그대로 따르더라도 행정구역에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슈 민감도는 상대적으로 좀 낮습니다. 반면에 제주시 지역은 굉장히 좀 민감한 사안입니다. 네. 또 그 민감한데 읍면 지역과 동지역을 이렇게 나눠서 본다면 동지역이 더 상대적으로 민감도가 더 높다. 왜냐하면 동에서 이렇게 절반으로 이렇게 좀 쪼갠다는 표현이 맞는지 일단 분리를 좀 해야 나눠지는 것, 2개로 나눠지는 것이기 때문에 동제주와 서제주시로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기 때문에 좀 제주시 시민들, 특히 동지역 거주자 사이에서 이 이슈에 대한 민감도가 굉장히 높아서 이번에 그 여론조사 결과에 그대로 나타난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특이하게 좀 바라봤다는 건 서귀포입니다. 물론 서귀포시에서는 오차 범위 내에서 제주도에서 제시한 3개 구역 안이 약간 높게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오차 범위에서 큰 의미는 없습니다. 팽팽하게 나왔다는 그 자체가 오히려 더 특이한 결과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저는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이 차이가 피해의식에서 나타났다. 피해의식. 양쪽 다. 예. 그러니까 제주시는 지금 우리가 중심 도시고 다 우리한테 집중이 돼 있는데 이게 쪼개지면 우리는 피해를 볼 것이다. 라는 그 피해감. 서귀포시는 우리가 현재 피해를 보고 있다. 그러니 제주시를 쪼개서 우리도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권한을 얻고 싶다라는 그 피해의식들이 작용을 하면서 이런 편차를 보이지 않았느냐라는 생각과 함께 문제는 이게 이제는 지역 갈등으로 갈 수 있다. 이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얘기가 나가버린다면 이제는 지역 갈등,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지역 갈등이 다시 충돌하는 이 논의를 처음 시작했을 때도 이 문제,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어떤 예산 편성의 문제, 공무원 인력 배분의 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이 문제를 이슈화됐었는데 이제는 이게 표면적으로 드러나면서 앞으로 논란에 이제 또 다른 갈등을 낳을 소지를 이제는 또 한번 내포하게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이 문항에 3개 구역이냐 2개 구역이냐를 물으면서 기초자치단체 설치 반대 항목이라는 보기도 포함이 됐습니다. 근데 이 보기가 20.1% 적지 않게 나왔는데 이번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그 20.1%가 우리 제주도민 전체 제주도민 중에서 기초자치단체에 반대하는 비율인가 그대로 적용하는 게 맞냐 할 때 저는 좀 그대로 적용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와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그동안의 여론조사, 각종 여론조사 이렇게 봤을 때 기초자치단체 찬성과 반대 이렇게 했을 때 찬성 의견이 높은 건 사실인데 격차가 이렇게 8대2 수준까지는 아니다. 그렇게 좀 봅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저는 이렇게 좀 질문지 구성의 방법에 있어서의 문제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질문 내용은
기초자치단체 찬성이냐 반대에 대해서 물은 게 아니라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럼 답변을 이렇게 하고자 하는 그 응답자들은 행정구역에 대해서 물었기 때문에 2개 아니면 3개 이것에 대한 버튼 ARS로 응답하신 분들은 버튼을 누르려고 이미 보기가 2번까지 나왔을 때는 이미 둘 중에 하나구나 해서 이미 누른 상황입니다. 근데 마지막 그 3번 보기에 기초자치단체에 반대한다는 이 보기 항목이 들어 있음으로 인해서 여기에서 약간 그 질문지 구성의 방법 때문에 이런 그 결과가 나온 게 아니냐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20.1%의 이 응답 이거는 사실 큰 의미를 둘 이유는 없다. 전체적인 행정구역에 대한 2개와 3개가 좀 뭐 정확하게 뭐 3개는 몇 %다 이렇게 확정지지 않고 대충 대략적으로 여론의 흐름은 3개보다는 2개가 더 많았다. 이 정도로 해석하는 게 무난한 게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분석을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게 그냥 단순 숫자로 봤을 때 5명 중 1명은 반대하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 자체가 전수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또 이걸 갖고 얘기하면 또 의미가 틀려질 수 있지만 그냥 이 수치로 봤을 때는 5명 중 1명은 반대를 하고 있다. 그러면 행정체제 개편을 2년 동안 제주도가 2년 넘게 도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수많은 토론회, 수많은 뭐 여러 가지 공청회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반대가 이렇게 나왔다라는 건 그만큼 회의감을 갖고 있는 게 아니냐, 도민들이. 그러니까 그동안의 그 소모적 갈등, 소모적 논제, 그 속에서 오히려 이게 왜 해야 되느냐, 현행 그대로 가는 게 낫지 않느냐. 제가 보는 건 특히 60세 이상 연령층에서 반대 비율이 높았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서는 그동안의 이제 도민들이 이거 설치했을 때 그동안 이제 반대쪽에서 나왔던 얘기들, 이제 행정조직의 확대, 인건비 증가, 그다음에 세금 부담 증가가 우려될 것이다. 이게 구체적인 데이터 없이 또 돈은 그런 게 없을 것이다. 라는 또 객관적 데이터 없이 이런 얘기를 해왔을 때 사람들이 느끼는 부정적 감정. 내가 부담을 해야 될 게 늘어나고 내가 불편해질 것 같은데 또 제주시 뭐 동지역 주민들은 내가 왜 동제주 서제주로 가야 되느냐. 어떠한 정체성 문제까지도 연결되면서 부정응답이 늘어난 게 아니냐. 그런데 아까 윤 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설문 항목에 문제가 있는 건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그냥 이 숫자로 놓고 봤을 때는 도민들이 저는 오히려 이 회의감이 이 반대가 이 논란이 계속되면 될수록 더 높아질 게 아니냐. 지금 당장 급한 문제들이 많은데 왜 이걸 갖고 지금 이런 소모적 논쟁을 벌이느냐라는 인식이 더 높아질 수도 있다라는 또 우려감과 함께 이 문제가 나중에 또 하나의 이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데 하나의 또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조사에서 제가 아까 설문지 질문 문항을 이렇게 했는데 저는 정말 왜 이랬을까? 차라리 2개로 하면 좋지 않았을까?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이렇게 묻고 찬성과 반대를 보기를 놓고 답하도록 하고 또 다른 질문에서는 행정구역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해서 2개 구역안과 3개 구역안 잘 모르겠다 이렇게 놓는 게 굉장히 좀 굉장히 상식적인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이번에 그런 문항이 아니고 질문 하나로 2가지 답변을 동시에 얻으려 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번 조사 설계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저도 덧붙여서 문제는 4번인데 향후 추진 방향 2020년 7월 도입 목표로 신속히 절차 이행한다. 2번이 가장 저는 이걸 왜 2번을 이렇게 놓냐. 이거는 결국은 반대를 위한 답변이었다. 뒤로 미뤄야 된다. 도민 의견 수렴에서 추가 정보 제공 후 진행한다. 이건 프레이밍 효과거든요. 그렇죠. 긍정적인 단어. 도민 의견 수렴, 그다음에 추가 정보 진행. 어차피 앞에 질문에서 논란은 있다 해서 왔는데 이렇게 가버리면 당연히 프레이밍 효과를 통해서 사람들은 그래 천천히 해서 가도 된다. 왜냐면 여기에 왜 이게 시급한지에 대한 설명도 없고 어차피 논란은 벌어지고 있다, 쪼개져 있다. 그러면 좀 더 천천히 가자. 왜 이런 문항 구성을 만들어서 저는 오히려 이게 의도된 답변을 유도한 질문 문항이었다. 그래서 문항이 지금 잘못돼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추진 방향에 대한 좀 질문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4번 문항. 그래서 이제 내년 7월 출범이냐
추가적인 과정을 거쳐서 천천히 추진해야 되냐, 이 두 가지 이제 보기에 대해서 내년 7월이 아니라 추가 과정을 거친 부분이 높게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서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좀 그 약간 아까 불암철 국장이 그 설명한 부분이 저는 동감을 합니다. 예. 좀 제가 만약에 이 문항에 대해서 그 보기 문구를 이렇게 제시할 때 1번과 거의 비슷하게 동등하게 이렇게 좀 준해서 해야 되는데 1번이 내년 그 7월 예. 도입하는 것에 대한 그 의견이라면 2번은 그 이후로 미룬다. 간단히 이렇게만 제시해도 참 좋았을 걸 굉장히 좀 구체적으로 장황하게, 하면서 좀 이번에 솔깃하게끔 이렇게 좀 만들고 있다. 뭔가 약간 합리적 설명인 것 같은 느낌을 딱 들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런 그 질문지 구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걸 전제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1번 내년 7월 목표의 실현을 그대로 좀 약간 밀고 가야 된다는 의견이 좀 23%밖에 안 나왔다라는 거는 이건 좀 깊이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 네. 이거는 왜냐하면 도민사회에서 이미 질문지 문항이 적정하냐 안 하냐 떠나서 이미 내년 7월 그 실현 목표는 물 건너갔다. 이런 회의론적 분위기가 이미 확산되고 있다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최근 중앙 정부에서 제주도의 행정구역 문제 이거 해결 안 하면 주민투표 어렵다. 이 뉴스가 이미 나갈 때 뉴스를 접한 도민들마다 내년은 그럼 어렵겠구나. 내년엔 현행 지방선거 제도 그대로 적용해서 선거를 하는 거구나.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라는 게 이번 4번 문항에서 네. 이렇게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 논란도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리얼미터가 시행을 했는데 한 달 전 제주연구원의 의뢰를 받은 여론조사에서는 3개 구역안의 경우 46.3%로 반대보다 높았고, 특히 이제 개편 시기는 제주연구원 조사 당시에는 내년 7월이 63%로 굉장히 높게 나와서 이번 도의회 결과와 상당히 엇갈렸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좀 짚어주시죠. 일단 조사 설계에 저는 문제라고 보는데 이번 도의회 같은 경우에는 ARS 이렇게 전화 응답이 한 20%, 그다음에 예. 온라인 모바일 웹조사 통한 응답이 한 80% 예. 이렇게 되거든요. 저는 이 후자 80% 모바일 요 부분에서 표본을 공정하게 수집하기 자체가 사실 어렵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방법, 우리가 그 정치나 선거 여론조사는 전체적으로 가상번호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본 표집 확률이 어느 정도 비슷한 패턴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데 반해서 이 온라인 설문조사, 이 모바일 설문조사 같은 경우에는 표본이 그때마다 좀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표집 선정의 문제가 가장 큰 게 아니냐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질문지 구성의 문제도 굉장히 이번에 약간 편향성을 그대로 드러났다. 특히 물론 2023년에 공론화 조사 시기에 제주도에서 제대로 그 여론조사 한 번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해 10월에 그 용역진에서 수행한 그 여론조사를 이렇게 보면 800명을 대상으로 했거든요. 8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물은 다음에 반대한다는 응답자를 빼고 400여 명을 갖고 다시 행정구역을 묻습니다. 행정구역을 물으면서 보기 설정도 현행 체제, 즉 2개 구역은 또 빼버립니다. 3개 구역, 4개 구역, 기타. 예. 그러니까 4개 구역이 굉장히 많게 나왔거든요. 3개 구역은 두 번째로 많았고요. 그 왜 2개는 왜 뺐을까? 이때도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왜 꼭 여론조사, 그렇게 우리 제주도의 운명 결정하는 여론조사인데 고작 샘플이 400명대다. 네. 그래서 그때도 좀 신뢰성 문제, 타당성 문제가 굉장히 많이 좀 제기됐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때 정말 제대로 된 여론조사 단 한 번만이라도 했으면 이런 사달이 않았지 않겠나. 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지금 이 설문을 보면 응답자 수를 보면 제주시 동지역이 897명, 읍면지역 226명, 서귀포시 동지역 213명, 읍면지역 163명.
인구 가중치를 뒀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여론조사라는 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골고루 분포를 시켜서 의견을 물어야 되는데 제주시 동작에다 집중을 시켜놓으면 어떤 답이 나올지. 그러니 여기에 뭐 부정의 답이 뭐 2개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냥 질문지 문항 구조를 문항도 문항이지만 우선은 표본을 잘못 수집했다. 아까 윤 대표께서 말씀하신 모바일 웹이라는 그 방식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특히 읍면정부 노인분들 이거 하겠어요? 안 하죠. 그 문제와 그리고 아까 제주연구원과 도의회의 이 문항을 보면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둘 다 얘기를 하면 중립성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설명문과 아까 제주연구원도 그 앞에 뭐 주저리주저리 설명을 하고 도의회도 마찬가지로 설명문구가 길면서 이제 권위에 호소하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답변을 유도하는 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중립성이 부족하고 순서가 인지를 하고 있느냐, 법률안 발의가 돼 있다, 구역을 선택해라, 추진 방향. 그러면 앞선 앞에 정보가 뒤에 답변을 유도해 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었다. 그리고 하나 제가 이제 이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뭐 하지만 3번 문항에 현행 유지라는 정확한 답, 반대가 아니. 현행 유지 아니면 반대. 그럼 반대는 또 다르게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도 좀 구분했었어야 된다, 원래는. 그러니까 아예 찬반을 묻고 시작했어야 될 문항이 알고 있냐 모르고 있느냐 이렇게 가버렸다라는. 그러니까 조금 이게 제가 알기로는 도의회에서 이 질문지를 구성하고 위원회를 꾸려서 검토를 했다고 보는데 과연 제대로 된 검토를 했느냐. 그리고 괜히 리얼미터는 양쪽 거를 맡아서 이제 괜히 중간에 껴서 하지만 리얼미터는 잘못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거는 발주하는 그 조사 그 기관에서의 구조를 가져간 거기 때문에 양쪽 기관 도의회와 제주연구원이 과연 중립성을 갖고 진짜 좀 냉철하게 만들었느냐 아니면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느냐를 물으면 저는 의도를 가졌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그 아까 그 3번 문항에서는 보기 설정에 따라서 응답비는 굉장히 달라질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그 보기에서 기초자치단체에 반대한다 이 문항을 삭제했다면 그 20% 비율이 2개 구역 또는 3개 구역으로 다시 이렇게 나뉠 수도 있죠. 예. 다시 또 유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프리토지가 다시 다 전체로 좀 높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이번에는 설계 방식 때문에 제주연구원과와 그 제주도의회 그 여론조사는 뭐 다를 수밖에 없었다. 오히려 더 신뢰성의 의문만 더 키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왜 저희들도 선거 때 여론조사를 해보면 안 되는 응답이 뭐 연령이 안 돼서 안 되면 그거를 빼고 또 그 숫자를 만들어 놓는 건데 여기는 그냥 있는 숫자에서 계속 만들어 가고 또 아까 윤 대표께서 얘기했듯이 제주도가 공론화 시작할 때 만들었던 그 800명에서 잘라내버리는 그러면 이게 과연 여론조사냐 라는 여론조사라고 말하기가 아니다. 아닌 결과다. 그걸 갖고 계속 얘기를 해왔다라는 게 문제가 돼버렸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번 도의회가 여론조사를 한다고 했을 때 진짜 저는 전수조사 정도의 숫자를 가져오지 않을까. 그런데 나온 거 보니까 1,500명을 갖고 했다. 그런데 숫자도 뭐 지역 편중이 틀렸다. 이런 부분에서는 이게 신뢰도 있는 여론조사냐라는 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 발표 직후 언론사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상봉 의장은 강한 어조로 얘기했습니다. 내년 출범은 안 된다. 지금은 주민투표를 논할 게 아니라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과제다. 라며 제주도정에 일침을 가했습니다. 하여튼 이번 여론조사의 의미, 이상봉 의장의 전격적인 결과와 발표, 그리고 행정체제 개편을 담당하는 행정자치위원회조차 모를 정도로 극비로 전격적으로만 이루어져야 했었는지 이번 사항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여론조사를 한번 실시해 볼 필요성은 저는 충분히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도민들이 전부 궁금해했지 않습니까? 지금 2개 구역과 3개 구역 이 2가지 그 법률안이 국회에 이렇게 계류 중이고 지금 그 위성곤 의원이 제출한 그 3개 구역안, 그다음에 김한규 의원이 제출한 2개 구역안이 입법 혼전, 동시에 발의되면서 지금 입법 혼선 상황이 계속 빚어지고 있다. 그럼
도민들 입장에서는 국회의원 두 분이 이렇게 하는데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왜 저기 뭡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인가 치는가 뭐 그런 찰나에 김한규 의원은 도민 여론이 그렇다라고 좀 얘기를 합니다. 도민들은 두 개의 구역을 더 선호한다. 이 얘기를 좀 했기 때문에 이게 진실인 거 아닌가 한번 확인도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정말 너무 궁금하고. 궁금했죠. 예. 그래서 그런 찰나에 행안부 장관이 행정구역에 대해서 빨리 제주도 차원에서 빨리 뭐 두 개든 세 개든 빨리 입장을 정리해라 이걸 요구를 합니다. 그래야 주민투표가 가능하다라는 걸 이렇게 제시를 하죠. 뭐 그런 상황에서 이상봉 의장 입장에서는 의장 직권으로라도 한번 주도적으로 해보고 싶은 이런 욕심이 굉장히 컸을 것이고 그러면서 전격적으로 뭐 행정구역에 대한 여론조사 하게 된 것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뭐 결심을 하게 된 그 과정 배경 이거는 충분히 저도 뭐 공감은 합니다. 다만 좀 과정이 좀 매끄럽지 못했다. 예.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행정구역에 대한 저기 뭡니까 여론조사를 다시 한다면 최소한 기관 간의 저기 협의가 있어야 된다. 제주도가 지금 저기 행정체제 개편의 주관 기관이기 때문에 최소한 협의는 있어야 된다. 또 하나는 의회 내에서라도 뭔가 공감대가 있어야 되는데 해당 상임위원회조차도 제대로 협의가 안 된 상황에서 의장 직권으로 이렇게 주도하면서 내부의 반발을 샀다. 이게 사실 오게티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상봉 의장이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취재를 해도 어느 누구도 답을 못 해줍니다. 본인도 명확하게 답을 안 하고 그냥 자기의 판단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행정자치위원회도 몰랐고 뭐 도의원들 몰랐고 그래서 제가 이 발표 나기 이틀 전에 도의원한테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 같냐 그랬더니 관심이 없다. 예. 라고 답을 해요. 그러면 이장은 민의의 대변자를 또 대표하는 사람인데 그걸 자기 독단적으로 할 수 있었겠느냐. 그리고 이와 관련된 예산은 어디서 가져왔느냐. 어차피 그게 의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독단으로 했다는 건 독단으로 했고 이 내용 자체가 또 다른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저는 폭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폭탄이 돼버렸는데 이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이냐. 그러놓고 본인은 인터뷰에서 차기 도정이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차기 도정이 해야 할 일이라고 본다. 그러면 지금까지 해왔던 건 다 없는 게 되고 이젠 다음에 올 도정이 해야 된다. 그럼 차기 도정은 민주당이 가져가는 거냐. 자신감이 있는 거겠죠. 민주당이 가질 수 있다고. 아니면 오영훈 지사가 계속 할 수 있다. 민주당이 차기 도정을 갖고 갈 수 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오면 이거 안 할 거거든요. 저 볼 때는. 벌써 반대 의견을 밝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했다라는 건 의장으로서는 조금 무책임한 게 아니었느냐. 그러니까 여론을 알고 싶다면 이 시기에 할 게 아니라 일찍 했어야 된다. 이 논란이 시작됐을 때 의장이 빨리 나서서 이걸 빨리 여론조사를 하자라고 도의회에서 공론을 했으면 도의회에서 이거 저는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논란은 계속 가속화되고 시간이 다 들어왔는데 갑자기 이제 와서 얘기를 한다면 각종 음모론이 난무하는 상황을 만들었고 또 결과는 이제 아까 앞에서 저희들이 얘기했듯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또 많은 또 여러 가지 갈등을 생산하는 그리고 또 여론조사 내용 자체, 이 구조 자체가 중립성이 없다라는 걸 봤을 때는 저는 조금 문제가 많은 여론조사였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의장이 뭐 그 과정에서는 약간의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사실 해법을 사실 찾아줬다. 뭔가 해결의 그 단서를 마련해줬다. 왜냐하면 여론조사를 그럼 만약에 안 했으면 그럼 어떤 상황이 됐을까? 안 했으면 지금도 저는 문제 해결이 안 됐을 것이다. 아직도 정부를 바라보면서 도민들에게는 희망 고문을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좀 봅니다만 그나마 이 8월 중에 여론조사를 했기 때문에 빨리 그 8월 그 여론조사를 기점으로 해서 이 상황 정리의 그 단서가
어느 정도 마련이 됐고 또 도민들에게 좀 양해를 구할 수 있는 좀 명분이 되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합니다. 관건은 제주도의 입장, 오영훈 지사의 결심입니다. 상당히 이제 답답한 상황일 텐데 행안부는 단일화된 의견을 가져오라고 압박하고 있고 여론조사가 진행되는 중에 제주 지역 국회의원을 만나 행정구역에 대한 입장차를 좁혀보려 했으나 실패했고 이번 여론조사 결과까지 더해 상당히 부담입니다. 일단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내년에 추진하려던 7월 계획은 어렵다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아마 저는 뭐 예상했던 수순 아닌가 좀 생각을 합니다. 뭐 오영훈 지사가 이번 여론조사 결과 발표된 순간에 이미 마음을 확고히 정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오히려 좀 한 템포 빨리 오 지사가 결심을 해준 게 다행이다. 뭐 여론조사 결과 나오더라도 뭐 9월 중순까지 아니면 뭐 추석 전까지 계속 뭐 정부와 좀 마지막 좀 협의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만 생각외로 좀 결단을 빨리 내렸다. 좀 이 점에서 굉장히 좀 어쩌면 좀 다른 한편으로는 좀 긍정적으로도 평가합니다. 일단 뭐 오 지사의 결심은 뭐 가장 뭐 핵심만 이렇게 본다면 주민투표는 당장 실시하기 어렵다. 이거 현실을 인정합니다. 네. 그래서 이걸 실시하지 못하게 된 걸 도민들에게 좀 약간 좀 죄송하다는 이런 말씀 좀 드리면서 내년 7월 출범은 어렵게 됐다. 사실상 무산됐다라는 걸 공식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네. 좀 뭐 무산이란 표현을 써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 7월 출범 목표는 불발이 됐고요. 네. 이제 남은 거는 그럼 언제 다시 재추진은 그런 목표는 언제냐? 2027년도 될 수 있고 2028년도 될 수 있다는 말을 오영훈 지사께서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저는 좀 더 한번 가봐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좀 기초자치단체로 출범하는 시기는 지방선거 시기와 일치시키는 게 가장 불안합니다. 물론 세종특별시는 출범할 때 지방선거 시기와 일치하지 않게 이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만 제주도가 세종시와 같은 광역 단체가 이렇게 출범하는 경우와 똑같이 2027년 또는 2028년 과연 이 지방선거를 별도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용인해 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가장 불안한 거는 사실 지방선거 때 하는 거죠. 내년 어렵다면 2030년.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인데 이런 분입니다. 근데 이제 남은 거는 뭐 언제 하느냐 이 목표 시점이 문제가 아니라 행정구역에 대해서 이제 도민 합의가 이제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죠. 이게 아마 제주도에 주어진 숙제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뭐 여론조사에서 2개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2개로 변경한다.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2023년에 세개안을 결정하는 그 과정이 비록 뭐 공론화 논의 과정에서 약간의 흥결은 있었지만 어쨌든 민주적 논의 방식으로 결정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걸 다시 뒤집으려면 그에 준하는 논의 절차가 있어야 된다. 다시 공론화를 하든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을 하든 그런 절차가 전제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사가 답답한 상황이었지만 또 반대로 얘기하면 이번 도의회 여론조사가 그 답답함을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해결책을 마련해 준 출구 전략을 마련해 준 건 맞습니다. 네. 그리고 지사가 또 빨리 아까 윤 대표께서 말씀하셨듯이 빨리 도의회 여론조사 결과를 수용했다라는 건 정치적으로 판단을 잘했다고 봅니다. 이거를 길게 끌고 가면 더 많은 논쟁이 나왔고 더 많은 이제 갈등이 나왔을 텐데 이걸 빨리 수용을 했다라는 건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리고 중간에 근데 문제는 내년은 포기를 하지만 아까 뭐 단어가 내년은 어렵지만 계속 추진하겠다라고 분명히 의지를 밝혔고 그리고 그러면서 내년 지방선거 전에 주민투표를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라고 정부를 설득하겠다라고 했다라는 건 본인이 이 정책은 계속 끌고 가겠다. 그리고 얘기했던 게 세계시는 결정된 사안이다. 라는 부분을 얘기했을 때는 지금 현재 워딩으로 봤을 때는 세계시를 끌고 가겠다. 포기를 하지 않겠다라는 워딩으로 보이는데 또 하나 빠져나간 게 저는 좀 단순 여론조사나 몇몇
정치인의 의견에 따라 결정될 것은 아니다. 그래서 추가적 공론조사 방법을 고민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제 지사는 우선은 이제 내년이란 이제 물리적 한계는 벗어났기 때문에 다른 공론조사 방법, 이제 공론화 버전 2가 이제 시작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을 때 시기는 2027년이 될지 2028년이 될지는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그러면 차차기로 2030년까지도 갈 수 있다. 그렇지만 제주의 미래, 진짜 이 제도가 제주의 미래를 결정하는 제도라면 조급하지 않게, 그동안 저희들이 얘기했던 시간을 갖고 진짜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이제 법률과 지사가 얘기했듯이 법률과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는 게 이 문제를 이제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 가져갈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기자 간담회 내용에서 행정구역 부분 그 세계에 대한 약간 고집은 약간 버리겠다는 의미가 아닌가, 다시 한번 이거 원점에서 논의하겠다는 의미가 아닌가, 저는 좀 사실 그렇게 들었습니다. 행정구역과 그 주민투표 시기에 대해서는 다시 이거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겠다. 다만 행정구역에 대해서 논의하는 그 방법을 위원회를 다시 구성하겠다. 종전에 2023년에 행정체제 개편위원회에서 권고안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이번도 똑같이 단순 여론조사로 해서 빨리 이렇게 결정을 하지 않겠다. 위원회 또는 그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행정구역에 대해서 다시 하겠다. 그러면 저는 시기가 내년에 주민투표를 하겠다고 하는데 가능하겠냐? 저는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시간적으로 내년엔 특히 동시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동시지방선거에서 주민투표까지 같이 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거고, 동시지방선거 그 자체만으로도 투표해야 될 그 개수 자체가 많은데 여기에 그 주민투표를 끼워 넣기도 굉장히 좀 힘듭니다. 또 공론화를 다시 이렇게 아니면 행정구역에 대해서 논의를 다시 위원회를 구성해서 붙인다면 한두 달 내에 그렇게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원회에서도 의원들의 독자적으로 이렇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도민들 다시 의견을 물어봐야 되는데, 그래서 도민들 의견을 묻는 그 과정이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빨라야 내년은 아니고 한 2027년 그 정도 가야 차기 도정에서 아마 그 주민투표가 논의가 좀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부분이 아까 이상봉 기장이 그 인터뷰에서 얘기했듯이 차기 도정으로 넘겨라 라는데 벌써 답이 나왔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사도 무리해서 이거를 해야 될 것이냐, 그냥 공론화위원회 자체를, 그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자체를 구성 안 하고 선거 끝난 이후에 하는 그 모양새를 갖추는데, 단지 주민투표에 대해서는 행안부에 요구하는 거는 어떻게든 이제 자기의 액션,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선거 전략이 될 수 있는데 재선을 꿈꾼다면 나는 이거를 해야 된다, 해왔고 해야 된다라는 또 선거 이제 공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액션은 계속 취하겠지만 차기 도정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느덧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정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대한 그 이슈를 갖고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굉장히 좀 아쉬움이 큽니다. 왜냐하면,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민선 8기 핵심 공약이고, 3년여에 걸쳐갖고 굉장한 논의가 이렇게 진행되어 왔고, 또 도민 역량도 굉장히 여기에 많이 이렇게 좀 집중되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결론은 내년에 무산이 됐다. 굉장히 도민들로서도 굉장히 허탈합니다. 도정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난감한 상황일 겁니다만 도민들도 허탈함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이거에 대한 수습이 좀 필요하다. 그럼 수습을 도정만 해야 되지 않다고, 해야 될 몫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그 논란의 그 책임의 범주가 제주도정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또 지역 국회의원, 또 도의회 전부 공동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이제 어떻게 수습할 것이냐. 오영훈 지사가 일단 내년 7월 실현은 일단 불가능하다. 그래서 2027년이나 2028년을 목표로 다시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밝힌 만큼 수습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갇힌 지역 정치권이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좀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 정치권이
좀 공동 수습을 하는데 함께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이렇게 좀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저는 책임이란 단어의 무게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지금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의 문제점은 협의와 명분의 부재에서 비롯됐다. 그거는 결국은 아까 윤 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정치인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지금 도지사, 도의원, 지역 국회의원들이 자기의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버린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저는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차피 지사가 내년은 이제 포기를 하고 앞으로 더 이끌어 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행정체제 개편을 이루기 위해서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도민들의 실질적 편의를 높일 수 있는 그 재설계, 체제의 재설계를 통해서 저 지사가 얘기했듯이 빛나는 제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안을 제시해 주길 기대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제주 행정체제 개편을 둘러싼 여론조사 결과와 도의회, 도정의 입장을 살펴봤습니다. 관건은 도민 의견을 얼마나 충실히 담아내고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느냐입니다. 갈림길에 선 제주도의 행정체제 개편,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제주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선택인 만큼 도민과 행정 그리고 의회가 함께 해법을 찾아가는 과정 이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